안녕하세요. 원소를 소개하는 제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재미있게 읽은 영어 원서 4권을 소개하려고 해요. 4권 모두 일반 도서고요. 아주 얇은 단편 소설부터 벽돌책 느낌의 책까지 다양한데요. 저는 재미있어서 아주 몰입해서 읽은 책들이에요. 그럼 4권 중 가장 얇은 책부터 점점 두꺼워지는 순서로 소개할게요. 어떤 책들인지 check it out. 첫 번째 책은 고전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단편 소설이에요. 샬롯 퍼킨스 길먼의 The Yellow Wallpaper입니다. 한국어 번역서 제목은 누런 벽지예요. 이 작품은 1892년작인데요. 저는 아주 세련됐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최근 2021년까지 여러 차례 영화화되기도 한 작품이에요. 이 책은 고전 명작으로 학생들도 많이 읽다 보니 일반 도서지만 영어 레벨이 있는데요. 미국 초등학교 5, 6학년 수준이에요. 분량은 총 24페이지입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이름이 나오지 않는 여성이에요. 여자는 3개월간 휴양하기 위해 남편과 함께 한 저택에 왔어요. 의사인 남편이 신경성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여자가 휴식을 취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빌린 저택이에요. 남편은 여자에게 치료를 위해 사람들을 만나거나 글을 쓰지 말고 방에 머물며 안정을 취하라고 해요. 그래서 남편이 일하러 나가면 여자는 방에 머물러요. 그리고 방의 벽지를 바라봐요. 노랗다기보다는 낡고 색이 바래서 누런 벽지. 벽지에는 추상적인 무늬가 있는데 어떤 부분은 여자에게 뒤집힌 눈처럼 보여요. 그런데 벽지의 무늬가 반복되다 보니 그 뒤집힌 눈들이 상하 좌우로 기어다니는 느낌이에요. 이 벽지는 스스로가 여자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아는 듯해요. 매일매일 벽지를 바라보는 여자. 이 여자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는 유명한 디스토피아 소설이에요. 레이 브래드버리의 Fahrenheit 451입니다. 한국어 번역서 제목도 화씨 451이에요. 이 책은 읽을 때 집중력이 많이 필요했지만 아주 재미있게 읽었어요. 흥미롭게 읽기 시작했는데 약 3분의 1 지점부터 정확히 51페이지부터 저는 확 재밌어지더라고요. 확! 이 책은 총 158페이지인데요. 제가 들고 있는 이 버전은 책도 작고 글씨도 작아요. 작은 글씨가 신경 쓰이는 분들은 이 책의 다른 버전으로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책도 미국 학생들의 필독도서 같은 느낌이라 리딩 레벨이 있는데요. 미국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이에요. 하지만 내용상 고등학교 필독도서로 미국에서는 9학년 때쯤 많이 읽는 것 같더라고요. 멀지 않은 미래. 먼태그는 자신의 일을 좋아하는 파이어맨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의 파이어맨은 불을 끄는 사람이 아닌 불을 지르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불을 지르냐 하면 책에. 책은 인류의 행복을 해치기 때문에 이 사회는 책을 금지하고 있어요. 어느 집이 책을 숨기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파이어맨들이 출동해서 즉시 다 불태워요. 이날도 몬테그는 어느 집에 책을 다 태우고 뿌듯하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오는 길에 이웃집 소녀가 다가와 말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말을 하더니 헤어지며 하는 말이 몬테그에게 행복하세요? 뭐라고? 당연하지 하며 집에 왔는데 집안은 여느 때처럼 썰렁해요. 그리고 아내가 약을 먹었어요. 뭐지? 나 행복한 거 맞나? 모두가 행복한 사회 아니었나? 먼테그는 이 사회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프랑스 소설인데요. 국제적인 베스트셀러예요. 레일라 슬리마니의 The Perfect Nanny입니다. 한국어 번역서 제목은 달콤한 노래예요. 이 책은 심리 스릴러라고 할 수 있어요.
쭉쭉 잘 읽히는데 간간이 생소한 단어들이 좀 있었어요. 분량은 총 253페이지입니다. 소설은 끔찍한 사건 현장으로 시작해요. 한 아이는 죽고 한 아이는 앰뷸런스에 실려갔어요. 한 여자는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고 한 여자는 스스로를 칼로 찔러 피 흘리며 쓰러져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는 처음으로 가서 미리암은 로스쿨을 졸업하기 직전에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변호사의 꿈은 잠시 접어두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첫 아이 18개월 때 둘째가 생겨 아이가 둘이에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을 보면 미리암은 행복해요. 하지만 스스로 학비를 해결하며 우수 학생 자리를 악착같이 지키며 어렵게 로스쿨을 마친 걸 생각하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갈수록 불만은 커져가고 급기야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는 버릇까지 생겼을 때 미리암은 로스쿨 동기로부터 변호사 일을 제안받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설득해서 유모를 고용하고 일을 하기로 해요. 그렇게 해서 구한 유모가 루이스. 정말 판타스틱한 유모예요. 아이들을 잘 봐주는 건 물론이고 청소, 빨래 등 부탁하지도 않은 집안일에 요리까지 완벽하게 해줘요. 미리암은 너무 고마워서 유모의 신경을 조금이라도 건드릴까 조심 또 조심합니다. 그런데 왜? 다음은 동명의 넷플릭스 드라마의 원작 소설이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선정 2018년 최고의 SF 소설, BBC 북클럽 선정 도서이기도 해요. 존 마르스의 The One입니다. 한국어 번역서 제목도 The One이에요. 분량은 총 500페이지인데 글씨 크기도 시원하고 술술 잘 읽혀서 읽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내용도 어렵지 않아요. 페이지 터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 전 한 회사에서 DNA 테스트를 통해 당신의 천생연분, 화학적, 생물학적, 과학적으로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단 한 사람, 더 이상 배우자가 로또가 아닌 안 맞을래야 안 맞을 수 없는 그 한 사람의 소울메이트를 찾아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원하는 사람은 신청하면 되고요. 약 10파운드, 하나로 16,000원인 유료 서비스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왜 하냐며 무시하지만 많은 커플들이 이 서비스로 만났고 또 기존의 많은 커플들이 이 서비스로 인해 서로가 그 단 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헤어졌어요. 소설은 이제 막 DNA 테스트 결과 매칭남, 매칭녀의 정보를 받은 5 남녀의 이야기예요. 5 커플의 이야기가 번갈아 진행돼요. 생각보다 심각한 분위기는 아니고요. 로맨틱 코미디와 미스터리 스릴러와 SF를 잘 버무려 놓은 술술 잘 읽히는 이야기였어요. 작가가 천부적 이야기꾼으로 불리는 만큼 지루한 부분 없이 끝까지 이야기를 잘 끌고 가더라고요. 500페이지를 지루하지 않게 잘 끌고 간다는 건 정말 대단한 재주 아니겠습니까? 추천! 오늘의 인상적인 한 장면은 조금 특별하게 마지막으로 소개한 책 더 원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의 한 장면을 준비했어요. 천생연분 매칭 서비스를 개발한 CEO의 연설을 잠깐 들어보시죠. My mum and dad really hate each other. No, don't get me wrong. They were great parents, and I truly appreciate everything they did for me. They loved me. They just didn't love each other. I grew up thinking that was normal. I guess for most people it is. Even when I was in a relationship, and trust me, there weren't that many. I'd always wonder if there was someone else out there, someone better, someone more suited. I'd start seeing a guy, felt like I was rolling a dice. I was getting 3s. Maybe a 4 if I was lucky.
We deserve a 6, right? We deserve the fairy tale. No one has to settle anymore. I have loaded the dice. Everyone gets to roll a 6. 그럼 오늘도 읽고 싶은 책을 찾으셨기 바라며 다음 편에서 만나요.